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준 남자 명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명예훼손 사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명예훼손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은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은요, 인터넷 공간상에서 발생된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면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카카오톡 단체방 이런 공간 속에서 발생된 모든 명예훼손죄는 이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이 아닌 일상생활, 친구 간의 대화, 동아리에서의 대화, 그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은 형법이 규율하고 있죠.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이와 같아요.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내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죄로 규율하고 있어요. 그럼 정보통신망법은 어떨까요? 형법과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플러스 알파로 비방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것이 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내용이에요.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가 좀 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 때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꼼꼼한 준비는 비방의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이제 구체적인 사건 두 가지를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19도 12570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A였고요. A는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예요. 근데 A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A가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카톡 닉네임을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고 기재를 해버린 거예요. 어떠십니까?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표현만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요,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표현만으로도 가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라고 판단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겠죠. 제가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뭐라고 말했죠?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 가치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내지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역시입니까? 그리고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의 상대방이 누군지 여러분은 인지할 수 있습니까? 내지는 학교폭력범이라고 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해 학생을 제3자, 일반인들이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방점을 두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피해자 특정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A에 대한 무죄 선고 내리고 파기환송 시켜버려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요. 되셨죠, 이거는요? 자, 두 번째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도 15868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B가 등장합니다. B는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될 즈음에는 아마 그 법학과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철이었나 봐요. 그 법학과 학생들 200명이 들어가 있는 네이버 밴드에서 사건이 발생됐는데요. 인터넷 공간이겠죠, 그죠? 인터넷 공간이니까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죠? 200명이 들어와 있는 네이버 밴드에서 어느 학생이 B한테 물어봐요. 나도 이번 연도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은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B가 C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작년에 C가
우리 법학과 학생회장 그 후보로 나왔다. 근데 이 C라는 애가 그 당시에 법학과 학생회비도 안 냈다. 우리 학과 합칙상 학생회비 안 낸 학생은 학생회장 선거에 나올 수도 없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나왔다. 두 번째로 이 C라는 애가 작년에 선거 준비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 원색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학과가 분열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학과 분열이 있은 후에 이 C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무작위로 표출하면서 감정의 골이 학생들 사이에 더 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B가 C라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의 판단 기준 말씀을 드릴게요. 대법원은요, 우선 B가 언급한 이러한 사실관계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했어요.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B가 말한 것들이 다 맞았던 거예요. 학생회비도 안 냈고, C가 상대 후보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게 있고, 학과도 분열이 됐고, 그죠? 아, 말한 건 진실이구나 라고 먼저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B가 C를 비난할 때는 한 것은 C가 자연일 때의 비방한 것이 아니라 C가 그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 후보로 나왔을 때의 언행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이러한 언급 내용은 당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공익적 정보였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즉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누군가를 뒷담화, 누군가를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비방의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B는 여기서 C를 욕할 목적으로, 그죠? 뒷담화할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번 우리 법학과 그 학생회장 선거할 때는 작년처럼 이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좀 원만하게 진행하자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공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SNS도 많이 하시고요.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댓글을 달거나 글을 달 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어요. 근데 그 표현을 규율하는 법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죄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무죄가 될 것이고요.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되면 유죄가 될 것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